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카데미 블로그에 게시된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건국대를 먼저 살펴볼게요. 건국대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이 많은 편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원래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평가 30%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이게 가장 주요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건국대의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에서는 KU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 전형은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아까도 봤듯이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30%가 있어요.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도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리고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100%예요. 오로지 논술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2개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 2개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16.8에서 19대 1로 소폭 상승했고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학교 추천 전형이 변경된 거여가지고 정확한 경쟁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경쟁률의 경우 47에서 4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도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경영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식품유통학과가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무려 수의예과가 249.3대 1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학과가 16.5대 1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으로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은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만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전형만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교육과가 1.6등급의 평균 등급을 기록을 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중어 중문학이 2.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생물공학과가 2.0, 수학교육과도 2.0을 기록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4.0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 후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2등급 초중반대가 합격 가능성이 보다 높은 내신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100%에서 교과 70 그리고 서류 30으로 변경되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조금 비슷해졌다고 등급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했죠, 올해. 따라서 등급 컷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볼게요. 외고에서 내신 4.2등급으로 응용통계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학생은 외고 4점대는 정말 애매한 내신이어서 자소서와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후배들이라면 외고보다는 일반고를 가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전했어요. 본인은 자소서와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수능 공부에 소홀해져서 원하는 대학에 최저를 못 맞춘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수능 준비도 꼭 열심히 해두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국대를 볼게요. 동국대의 주요 변경사항을 볼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60, 서류 종합 40%를 반영했었는데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종합 30%로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세부 유형 중에서 모집 단위가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어요. 이때 서류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포함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종합평가 30%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건국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70에 서류 30%였어요. 동국대도 마찬가지이죠. 서류 종합평가가 교과 전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작아요. 그리고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따라서 동국대의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하면 성적이 상승할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논술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요. 인문 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하고, 자연 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19.91대 1에서 23.1대 1로 상승했죠. 근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경우 15.89에서 15.74로 거의 변동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었어요. 따라서 전형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38.27에서 51.57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낮았던 모집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약학과 의생명공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회계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약학과 국어공문 문해창작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불교학부와 산업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약학과가 무려 583.5대 1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약학과의 10분의 1도 안 되죠. 56.83대 1의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법학과가 차지를 했고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과가 23.33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종 합격자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단연 약학과겠죠. 약학과가 1.4등급의 평균 등급을 보였고 그 다음 경찰행정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등급 평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11 등급의 약학과, 그리고 경찰행정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학생부 종합이랑 똑같죠.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불교학부와 경영정보학과였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약학과 통계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일본학과와 산업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등급 평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봤듯이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경찰행정학부가 등급 컷이 높게 나타났죠. 동국대의 간판 학과인 만큼 학생부 종합의 등급 컷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컷과 비슷하게 1.6등급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기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은 대체로 2등급 중후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2등급 초중반대의 평균 등급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합격 수기를 볼게요. 동국대는 앞서 살펴봤듯이 학생부 교과를 반영할 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매우 미비하고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동국대식으로 교과 점수를 산출했을 때 내신 등급이 1등급 극초반위 지원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일반고 내신 2등급 중반대인 학생도 동대식으로 했을 때 1.0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등급 극초반대의 지원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1.0등급, 1.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일반고에서 내신 2.2등급인데 동대식으로 1.3등급으로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과 두드림 전형 모두 경영학과에 지원한 건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탈락하고 두드림 전형에서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탈락한 이유를 전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경쟁률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면접도 없었고 내신 성적에서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전형 방식 변경에 따라 입학 등급 컷도 달라지게 되니 지원하는 대학의 수시 요강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익대를 보도록 할게요. 홍익대의 주요 변경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종 캠퍼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장 추천자,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입니다.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겠죠.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앞서 살펴본 건국대와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있었는데 홍익대는 서류평가 없이 오로지 학생부 교과만 10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건국대와 동국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홍익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모두 최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단계의 면접이 있었는데 홍익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건국대, 동국대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고요. 그 다음 논술 전형을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에 논술 90%입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고요. 즉 건국대랑 동국대랑 홍익대랑 이 세 학교를 비교를 해보자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모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주요 전형이 됩니다. 그런데 건국대랑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만 최저가 있어요. 근데 홍익은 모든 전형에 최저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그리고 건국대와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에 서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면접이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었지만 홍익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 없이 학생부 교과 100%를 평가했고 학생부 종합도 면접 없고 자소서 없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유사한 반면에 홍익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홍익대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15.39대 1에서 14.72대 1로 크게 변화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전형별 경쟁률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도시공학과,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신소재 화공 시스템공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즉 이거는 학종이죠. 이거는 학교였고 이거는 학종.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역사교육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건설환경공학과가 되었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경영학부,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건설환경공학과가 되겠습니다. 홍익대에서는 아직 전년도 입학자의 평균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입학 등급 컷을 예측했을 때 학교장 추천자의 전형의 경우 1등급 후반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2등급 초중반대가 평균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내신 3.7등급으로 홍익대 어문계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1차 합격한 학생의 경우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이 낮은 편이었지만 4.5에서 3등급으로 올린 케이스라
즉 상승을 그린 거죠. 등급의 평균 자체보다는 등급의 상승세와 생기부로 승부를 보자는 마음으로 학종에 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특히 면접 평가를 하게 될 때 교수님께서 독특하다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는 활동을 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물론 홍익대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면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을 하게 될 때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특은 대부분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생겨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스스로 조사하고 배우를 했는지의 구조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비록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춰서 최종 합격을 하진 못했지만 주변에 3.7등급으로 최저를 맞춰서 홍익대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다며 내신 등급 자체가 낮다고 수시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3등급 초반대 정도면은 학생부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인서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방향성, 즉 하나의 컨셉을 잡을 것을 후배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의 2023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